네, 반갑습니다. 정말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소장님들 정말 반갑고요. 그 열의에 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니까 저도 진짜 더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저도 열정으로 같이 그렇게 불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수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저희가 강의장에서 하는 강의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진도를 같이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4주 동안 매주 일요일간 진행되는 부분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고요.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총 4주,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 매주 일요일,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4일이죠. 그죠? 4일 동안 매주 이제 일요일 9시에 와서 12시까지 오전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 이제 1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교육하고 쉬는 시간이 부여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측에 뭐 좀 잠깐 나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의 업무 급한 용무를 보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이제 보충을 드린다거나 그러긴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추후에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뭐 화장실을 중간에 간다거나 그런 용무를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갔다 오셔도 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같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같이 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잘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개업을 18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 그러니까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경매 쪽으로 전향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개를 2년 정도 했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분하고 한 것까지 치면 뭐 더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거는 2년, 그리고 20년 5월부터는 경매 쪽으로만 전향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중개업을 할 당시부터도 저는 이제 경매에 더 뜻이 있어서 경매 물건을 입찰도 받고, 뭐 현장 임장도 가고, 그렇게 물건 분석도 하고 많이 해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업력이 그렇게 경매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NPL, 그러니까 근저당을 사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채권자 입장에서 근저당을 매입하면서 여러 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례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대리 입찰 부분도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낙찰건도 200건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저희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의 한 10년, 최소 10년, 15년 차 깜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낙찰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마 있을까,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정말 많은 입찰, 낙찰, 명도 관련한 업무,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팩트 있는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실제 매수 대리업을 하면서 그 많은 계약과 거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팩트 있고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식을 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와 인내만 있다면. 예. 그래서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또 병행을 해왔고요. 어찌 보면 뭐 나눠서 중개업, 매수 신청 대리업 그렇게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NPL 대부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을 매입해 오는 거거든요. 근저당을 매입해 와서 내가 채권자 입장에서 입찰이 들어간다든가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제3자의 채권을 판다든지 그런 업무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업을 저희가 꽤 오래 해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013년부터니까 사업자는 2016년이긴 합니다만 10년 정도 돼요. 업력만 따지면 10년이 넘으니까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이런 것들 상위 노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해왔고요. 그 다음에 SNS,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실무와 더불어서 마케팅까지 한마디로 매수 신청 대리 경매를 가지고 저희가 업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 마케팅 강사들하고는 달리 실제 저희가 한 것을 토대로 전달을 드리면서 같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식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저희가 업무를 좀 해왔고요. 여러분들에게 4주간 전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해오면서 겪어왔던 그 경험과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중점에서 하셔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또 4주간의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신청 대리업에 관해서 우선 저희가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전에 일정 강의, 저희가 이 오프라인 커리큘럼 강의를 소개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던 내용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초보가 할 수 있을까? 돈이 될 건가?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저도 뭐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좌충우돌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한 700~800선 그 정도 수익이 났는데 매매 거래만 했거든요. 그 매매 거래가 우리 지역에서 꽤나 거래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700~800. 왜냐하면 이제 비도심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 집 지을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이 있잖아요. 토지라든지 토지 위에 정착물 있는 거, 뭐 촌집이라든지 일반 뭐 시골주택, 그다음에 전원주택, 조그마한 창고, 뭐 이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주로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4~5건 매매 거래만 했거든요. 저희는 임대는 안 했기 때문에. 이 4~5건 거래하려니까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계약 한 건 읽고 내기도 뭐 엄청난 피드를 받으면서 헌일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4~5건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이 바쁘니까 다른 일로 전향이 안 돼.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임대차 몇 건만 하더라도 바쁘지 않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경매를 전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확실히 와닿은 것은, 일단은 경매는 손님 자체가 틀려요. 실수요도 있지만 대부분이 투자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님의 질이 좀 다릅니다. 특히 아파트나 뭐 임대차, 일반 주택이나 뭐 다가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매를 해보시면 질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돈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컨택이 되고, 또 물건의 종류가 다각화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만 하다가 다른 물건 가려면 물건 종류 바꾸기 힘들잖아요. 이유가 그 사람의 쓰임 용도까지 알아보고 매칭을 해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는 게 중개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예컨대 여기 상가 하나 있는데 저기 식당이 되는지 노래방이 되는지, 그죠? 행정처분이 없는지 기타 등등 다 알아봐줘야 돼. 그분이 이제 그 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타진해줘야 되잖아요. 일이 너무 많다. 그것뿐만입니까? 어디 뭐가 되네 안 되네 매도 매수간 조율까지 해야 되죠. 그렇게 일이 많은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경매는 물건이 매각 물건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 중에서 이분이 정말 필요로 것을 우리가 찾아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안 합니다만은 뭐 부수적으로 하자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해당 물건이 이제 입찰을 요하다고 그러면 얼마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법원에 가서 내가 입찰하는 과정,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입찰하는 그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원래는 그까지거든요. 그리고 낙찰이 되면 또 이제 매각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원래는 낙찰 후의 과정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낙찰 후의 과정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미래에 내가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쓸 거,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찰하고 낙찰 뒤에 인도 과정까지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개에 비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물건 종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아파트만 하다가 상가나 토지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상가에 있는데 토지를 조금 몰라도 이 토지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달라면 낙찰을 온전히 받아주고 인도까지 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주업입니다. 물론
그 토지에 뭘 지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건 알아봐 드리는 것도 뭐 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옵션이라는 거죠. 저는 잘 안 알아봐줍니다. 깊이 있게. 물론 물어오시는 분들이 뭐 더 요구를 할 때는 용역비를 받고 시구청에 가서 좀 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역시도 추가 비용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경매거든요. 대리입찰도 마찬가지. 입찰하고 폐찰을 하더라도 기본 용역비는 받습니다. 물건 권리 분석하더라도 용역비는 받는다고요. 중개처럼 헛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다각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조그마한 땅, 집 지을 수 있는 땅, 여기가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촌집, 전원주택,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상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장, 소형 공장 이런 것도 저희가 몇 개 낙찰 받았거든요. 그리고 큰 것도 하나 받았고, 그리고 뭐 숙박, 모텔, 펜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건 종류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수료도 많아지죠. 이렇게 물건을 내가 기존에 다루고 있던 물건 종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경매더라. 경매가 이게 큰 장점입니다. 물건 종류가 다각화가 돼야 내가 먹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역에만 국한해서 중개를 하게 되잖아요. 아파트 배후에 3,000세대 있으면 그것만 주구장창 하게 되잖아요. 경매는 도처에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물건의 위치 또한 다양하다. 내가 거제에 있지만 통영이나 고성이나 남해에 있는 물건도 매수 신청 대리를 통해서 내가 입찰해주고 낙찰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도 넓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러한 장점이 제가 이 중개업에서 매수 신청 대리업으로 전향한 이유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레 물건의 종류가 좀 저렴한 것에서 가격대가 있는 걸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도 배가 되더라. 7, 800에서 지금은 2,000을 넘게 벌어요. 2월달 빼고 제가 2월달에는 좀 놀았거든요. 그래도 뭐 한두 개 입찰하게 낙찰은 받았는데 그걸 제외한 평균이 2,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매에 비해서 이 중개에 비해서 경매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어렵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한두 사이클만 돌려보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매도 매수가 뭐 어렵게 조율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애프터 낙찰 후에 뭐 또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중개업소끼리 싸우니 뭐 홍보에 제약이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받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매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한테 의뢰 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하고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입찰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 또 입찰을 하고 낙찰 후의 과정도 법원에 지정된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서류만 넣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의뢰인이.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 물론 인도나 명도 과정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낙찰자 아니에요. 낙찰자가 가서 인도를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나 임차인, 채무자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잃고 나가잖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도 뭐 보증금을 받아가면 모르겠는데 못 받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요즘. 그런 분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나가달라고 얘기할 때는 낙찰자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그 점유자가 이 낙찰자가 자기 물건을 뺏어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망 상대를 낙찰자에게 찾는 거죠. 그래서 부딪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 틈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 낙찰자가 있는데 이 낙찰자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점유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들어봐주고 공감도 해주고 다만 이 낙찰자분은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전달을 해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나를 두들겨 패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자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을 얘기해주고 조율하고 그렇다고 이게 조율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해져 있어. 왜냐?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이 법원의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는 중간에 내가 협상하고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내가 그냥 조율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생각보다.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매수 신청 대리업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각 지역의 매수 신청 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더라도, 설령 많더라도 물건이 중첩되더라도 물건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뭐 경쟁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개처럼 막 뺏어가고 난리 굿을 치지는 않는다. 가격을 얼마를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가격적인 경쟁이지 물건을 뺏어가고 난리치고 뒷박을 때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훨씬 낫습니다. 다시는 중개업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수익도 낮고 일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물건 확보도 쉽고 왜 중개를 합니까?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에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반면에 매수 신청 대리업이 뭐 좋은 점만 있냐? 조금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중개업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죠? 주변에 뭐 임대차라든지 물건 매칭만 잘하면 임차인 유치도 되고 뭐 잔잔바리로 계약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매수 신청 대리업은 가격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쓰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제 3억인데 한 달 지나니까 2억 2천이라 또 한 달 지나니까 1억 5천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에 언제쯤에 어느 가격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눈치 싸움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그 가격에 대한 가격 측정, 낙찰이 될 수 있는 적정 가액을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경매는 이 부동산 물건은 이 채무자가 팔라고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내놓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하자나 문제의 상황, 그런 유무는 입찰하는 사람이 미리 찾아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권리 분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의뢰인분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입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입찰이 들어가면 되는지 조언을 잘 줄 사람인지 또 실제 이걸 입찰을 하고 경매 진행 과정을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대화를 하면서 검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이트들 요즘 있대요. 대리 입찰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업이나 법무사가 들어가가지고 뭐 15만원, 17만원 하대요. 그런 플랫폼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서울에 있는데 이 거제에 있는 물건 입찰해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는 거 입찰 좀 해줘.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입찰 대리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쭉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저 사람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였는데 저분한테 맡겨도 괜찮을까를 충분히 본인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자신감 있게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브리핑, 그리고 이제 입찰하는 과정, 그리고 낙찰 뒤의 과정까지 내가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영상에 잘 녹여야 되고요. 대화할 때도 그런 모습을 자신 있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초반에 이제 진입장벽이라면 진입장벽이고 조금 쌓여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홍보도 마찬가지. 물건 하나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즘 그 유튜브들 보면은 뭐 경매 물건 막 그냥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싼 물건 막 뭐 좋습니다 했고 말빨로 가지고 조회수 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수익화하는 김딸기며 몇 명 있습니다. 뭐 땅지통이나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물건을 막 그냥 돌리고 있어요. 사실 제대로 된 권리 분석도 없이.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상을 올리든 블로그를 하든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아파트도 올리고 상가도 올리고 계속 이분이 올리나, 이분은 이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다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 여러 분들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의뢰자분, 그런 분들에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상 몇 개 올려서 블로그 몇 개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최소 2, 3개월 이상 쌓여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다져져야 된다는 게 일반 우리 중개에 비해서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고, 또 중개는 사실 내가 처음 들어가더라도 물건만 있다면, 물론 물건 확보가 어렵긴 합니다만, 물건만 있다면 내가 네이버 부동산이든 여러분들 뭐 홍보 툴을 통해서 돈만 주면 또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야무야 초반에 계약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 아니면 마땅히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노력을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조금 노력이 수반되는 중개에 비해서는 조금 진입장벽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이 참 많은 물건이긴 경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 진짜 굳은 각오로 하시겠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충 뭐 중개 좀 해보고 뭐 경매도 같이 해보다 뭐 몇 개 올려보고 문의도 없고 우연히 물어왔는데 그냥 문의만 하고 끝난다 이런다고 포기하시면 될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제 생각인데 경매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공고히 확고히 다지시고, 물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기에 충분한 마음가짐과 자신감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충분한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경매 물건을 지금 다루면서도 매수 신청 대리업으로도 그렇게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직접 입찰해 가지고 수익 낸 것도 꽤 많아요. 실제 한 건에 1억 이상 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 신청 대리업은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는 중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개 보수만 받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투자 마인드, 리셋, 그리고 투자의 방향, 방법에 대해서 또 나를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누구에게 입찰을 하고 낙찰 뒤에 뭐 과정, 인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쌓여나가면서 배워나가면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실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나중에 쌓이다 보면, 야, 이 물건은 진짜 내가 들어가도 허점이 많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현장에 가봤더니만, 야, 이거 분명히 알겠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고 있네. 그런 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다 하면 낮은 가격에 가져와서 차익 실현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여러분들의 세션, 투자에 대한 세션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게 경매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만 했는데요. 관련 부분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경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매수 신청 대리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어떤 거라도 좋아요. 첫 시간에는 가볍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 실무에 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